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준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의 부채 파트에 대해서 저희는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중에서 사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조금 더 어렵다. 비유동부채 중에서도 사채가 많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 사채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충당부채와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동부채는 상환기일 기준에서 1년 이내 상환되지 않는, 즉 1년 지나서 상환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했고요.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등이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제일 많고 가장 어려운 사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했었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충당부채부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란 금액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서 우리가 회계상의 부채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을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이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기준에서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제대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못 본 척 할 거고요. 저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실제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충당부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충당부채와 조금은 다른 우발부채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묻는다면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당부채는 부채 항목 중에 이거 완전히 발생할 거야. 그리고 금액도 얼마다라는 걸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이는 재무제표에 당연히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발부채는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혹은 금액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 애매한 거죠. 이런 걸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고요. 주석으로 공시를 합니다. 별도 계정 과목 인식하지 않고 추가 설명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주석으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충당부채는 발생할 게 확실합니다. 이건 무조건 발생할 거예요. 퇴직금의 충당부채, 종업원들 언젠가 퇴사할 거니까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발부채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한 거죠. 충당부채는 발생 확실하고 금액도 확실하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반면에 우발부채는 금액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충당부채는 발생할 거고 금액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하지만 우발부채는 발생할지 안 할지 애매하고 금액도 애매하니까 장부에 기록하기도 어떻게 애매한 거죠. 이걸 우발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발부채보다는 충당부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충당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금액도 신뢰성이 추정된다. 장부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종업원들이 퇴사하게 되는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게 존재하고 매년 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라는 두 가지 금액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퇴직금 추계액은요. 기말에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실제로 지급해야 될 퇴직금 상당액을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즉 필요한 퇴직금 금액이 100원이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요. 기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금 잔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초금액, 충당부채 잔액에서 단기에 퇴직금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들이 퇴사했다.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야. 그럼 회사는 100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퇴직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의 충당금, 퇴직금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800원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닌데 금액이 잘못됐네요. 추계액이 100원이라면 800원이 아니라 80원으로 해야 되겠네. 100원이 필요한데 회사가 80원을 모아뒀다면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원이 부족합니다. 그 20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추가 설정을 합니다. 비용 처리하면서 그걸 언제 하게 되느냐? 결산 때 처리하게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계상되는 금액은 결산 때 회계 처리되는 금액은요. 퇴직금 추계액 필요한 돈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0원이 필요한데 80원을 가지고 있다면 부족한 20원을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건 결산 시 하게 되고요. 12월 31일에 이야기 드린 대로 100원이 필요한데 회사가 80원 가지고 있다.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원 부족하다고요. 그걸 추가로 설정을 하는데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통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 항목으로 돈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 쓰느냐? 종업원들이 실제로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 회사가 퇴직금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다.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사용하시면 되고요. 충당부채가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로 추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업원 입장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에 대한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그걸 우리는 예수금이란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죠.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한다. 이때 계정은 부채 계정인 예수금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퇴직금을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결산시 회계 처리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급여 관련된 회계 처리 한번 정리해 보죠. 1번 문제입니다.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7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한다. 우리 회사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70만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를 모아놓았다. 100만 원을 모아놓았다. 그럼 이 100만 원 중에 70만 원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에 보통예금 70만 원 지급하면서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충당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충당부채가 없다. 그 경우는 뭐로 간다고요? 차변에 퇴직급여로 간다라는 거죠.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얘기 드린 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라는 계정을 추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예제가 그렇습니다. 결산일 현재 종업원들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500만 원인데 이 문제는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결산이죠. 결산일 날 퇴직금을 적립하는 처리인데 퇴직금 추계액이 500이다. 우리 회사가 종업원들 퇴사해서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500이래요. 그럼 회사는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퇴직금 줄 거 아니야?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밖에 없다? 70만 원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이 70밖에 없다. 얼마가 필요한데? 500이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어? 70밖에 없어. 그럼 얼마가 부족해? 430만 원이 부족하죠. 그 금액을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통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충당 부채가 얼마 있었지만 70 있었지만 지금 4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니까 이 회계 처리가 되고 나면 충당 부채는 얼마로 바뀌게 된다? 500만 원으로 바뀌게 되죠. 추계액만큼 충당 부채가 설정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조급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55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는데 소득세나 원천징수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에 있다면 이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대변에 차감하셔야 합니다. 대변에 퇴직금을 550만 원 지급하는데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충당 부채가 있을 건데 그 충당 부채가 얼마가 있다고요? 500 있대요. 우린 얼마 퇴직금 지급하는데 550 지급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500이래. 그러면 충당 부채 500만 원 상계시키고 부족한 50만 원은 뭐로 가냐? 퇴직급여로 추가로 비용 처리합니다. 1번과 3번을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분명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적립된 금액 그리고 결산 시 추가 설정액 퇴직금 지급할 때 결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단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 지급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퇴직급여가 아니다라는 거죠. 퇴직급여는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금으로 처리되셔야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살펴보셨다면 다음 보실 내용은 퇴직연금입니다. 최근 실무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퇴직연금 가입을 많이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직 기간 중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조급원들 퇴사하면 이만큼이 퇴직금이 지급될 거야. 이걸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 안에서 관리하지 말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 이건 퇴직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 대한 특징이나 기여형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은 향후에 기회가 되면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급여형이나 기여형에 대한 지금은 회계 처리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그러면 급여형도 있고 뭐도 있다, 기여형도 있다. 그 내용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급여형이나 기여형이 있을 때 급여형과 기여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급여형은 DB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확정급여형인 DB형에 가입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여형에 가입한 건 DB형이 아니라 DC형이라고 합니다. DC형이라 부르는 기여형에 가입을 했다면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는데 기여형과 급여형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급여형도 있고요. 퇴직금은 기여형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급여형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모두 누구에게 있냐면 회사에 있어요. 즉 이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은 그 책임과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종업원,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직연금을 납입을 회사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확정급여형은 현금을 혹은 예금을 납입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고 기여형에 납입을 한다. 현금이나 예금 납입하면서 퇴직급여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기여형은 회사는 납입만 해주면 끝이에요. 이 관리를 근로자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납입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회사는 이 퇴직금에 더 이상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회사 계속 관리하고 지급할 때까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을 썼다가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원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회계적으로 접근해서 개정 과목부터 한번 외워보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여형 아니면 뭐라고요? 기여형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건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도 있고 DC형도 있다. DB가 뭔지 DC가 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DB는 급여형이고요. DC는 기여형입니다. 급여형일 때 나오는 개정 과목과 기여형일 때 나오는 개정 과목이 달라요. 자, 중요한 건 급여라는 글씨를 기준해서 보십시오. 급여는 어느 쪽이건 한쪽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이미 급여가 들어가 있죠? 이때는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급여가 없는 거고요. 기여형 급여 없습니다. 얘는 퇴직급여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원론적으로는 DB형과 DC형에 대한 구분이 조금 되지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회계 관련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했다. 회계 처리해라. DB형이 뭐냐? DC형에 가입했다. 회계 처리해라. DC형이 뭐냐? 이걸 물어본 예제 문제가 실제 자격시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형일 때 개정 과목이 뭐다? 기여형일 때 개정 과목이 뭐다?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DB형과 DC형이 급여형인지 기여형인지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B형은 급여형이고요. DC형은 기여형입니다. 이건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네, DB형, 이제 급여, 네, 비급해요. DC형, 기여형, 네, 비급한 시기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제 나중에라도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급한 시기, 네, DB형이 급여형이고 DC형이 기여형이다. 급여형일 때는 개정 과목이 급여 개정 과목이 없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기여형일 땐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납입할 때 기본적으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면서 돈을 회사가 주는 건 아니고 이미 돈을 회사가 다 준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하면서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돈이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차변에 정리되게 되겠고요. 기여형의 경우는 실제로 지급했을 때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로 끝났다라는 거죠. 비용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회사가 급여형으로 갈지 기여형으로 갈지 근로자들한테 물어야 돼요. 묻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급여형 하고 있어. 네, 급여형을 할래? 기여형 하고 있는데 기여형 할래?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급여형 퇴직연금과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계 처리보다 개정 과목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회계 처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입니다. 확정 기여형, 기여형 나와 있네요. 기여형이라고 하는 건 DC형이죠. 비겁한 시기. 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대변현금이 150만 원 납부했고 이걸 차변을 뭐로 설정하느냐. 기여형일 때와 급여형일 때 다른데 기여형은 퇴직급여로 가셔야죠. 문제는 제조직원과 관리부 직원으로 나뉘어진대요. 제조부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제조경비로, 공장직원이죠. 경비로 처리하셔야 되고 본사나 영업부의 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은 퇴직급여가 두 개로 나뉘어질 건데 제조 부분의 퇴직급여 하나와 판매 관리비의 퇴직급여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가 입금되었답니다. 이자 30만 원 입금이 되었대요. 우리 회사는 전임 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신한금융 외부 기관에 확정 기여형이 아니라 급여형이네요. DB가 없어도 DB 아셔야 됩니다. 비거, 네, 어쨌거나 퇴직연금인 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길 건데 이걸 실제로는 이자 수익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을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면 차변에 금액이 증가시켜야죠. 뭐가 증가되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건 이건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 기여형이라면 회사에서 내주면 회사는 끝입니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번의 기여형과 2번의 급여형 기본 처리 만나보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확정급여형, 자, DB형이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생산직 직원이 퇴사해서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과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퇴직을 한 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900만 원이 있대요. 원천징수는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회사가 지급하는 전체 퇴직금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회사는 통장에서 2천만 원 따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한 운용사 600을 준다? 이 연금 가입한 운용사는 확정급여형이라면서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결론은 통장에서 2천만 원 지급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600을 지급한다는 말 아니에요? 결론은 연금 운용자산에서 600을 지급하고 통장에서 2천만 원 지급한다. 그럼 이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금액이 줄어들게 될 건데 충당부채가 2,6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왜? 적립해놓은 충당부채가 4,900만 원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를 쓰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기여형에 가입을 했다면 회사에서 돈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급여형은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냐면 회사가 적립해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일정 금액 있을 거고 이 돈 중에 일부를 외부에 적립을 했단 말이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장부상에 마이너스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지급한다라고 한다는 건 충당부채랑 같이 줄어야 된다라는 거죠. 퇴직금을 2,600 지급하니까 충당부채 중에 2,600 줄고 그 중에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도 일부를 차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기여형과 급여형이 어떻게 다른지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그리고 적립하는 기준과 회계 처리와 실제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동부채에서 저희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추가 기타 비유동부채에 본다면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장기미지급금이 있는데 장기차입금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우리가 앞서 유동부채 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에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기간 1년 지나서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1년 이내 상환된다면 유동성 대체를 따로 시키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월세 말고 별도의 보증금인데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말하고요. 이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리고 이는 부채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부동산은 1년 이상, 2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건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의 마지막에 장기미지급금이라고 있는데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중에 상환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를 장기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장기미지급금은 잘 사용하는 계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출문제, 출제 유형 문제 하나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동 부채는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부채에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고요. 나머지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유동 부채에 대한 항목, 사채 뒤에 이어서 나오는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기타 비유동 부채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비유동 부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비유동 부채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몇 문제 정리하고 비유동 부채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